네, 안녕하십니까. EPL을 활용한 알고리즘 기초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명대학교 컴퓨터공학과의 최수영 교수라고 합니다. 오늘은 2차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차시 수업 때 부산대학교의 김경민 교수님이 수업을 진행해 주셨고, 2차시부터는 명대학교 최수영 교수가 계속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개발해 볼 프로젝트는 추가 블럭을 사용한 사칙 연산 계산기 만들기 프로젝트입니다. 자, 학습 목표로는 블럭을 직접 만드는 방법을 이해하고 추가 블럭의 파라미터를 활용하는 방법을 학습하겠습니다. 또한 연산 카테고리의 블럭들을 이용하여 함수 및 수학을 수행하는 방법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만들 프로젝트의 목표는 추가 블록의 이해, 그다음 추가 블록의 매개 변수에 의해, 그다음 조건문과 결합하기 블록을 이용하여 출력문을, 저희가 원하는 출력문을 만들 수 있는 출력문 제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개발해야 될 프로젝트의 화면을 설명해 드리면 고양이 스프라이트가 사칙 연산을 수행하기 위해서 정수를 받아오는 루틴, 그리고 받아온 정수를 이용해서 어떤 사칙 연산을 구현할지 연산 기호를 받아오는 루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산 기호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으로 4가지 연산을 수행하는 사칙 연산 계산기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추가 블록은 무엇인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크래치 2.0에 여러가지 명령어 블록 또는 이벤트 블록, 판단 블록들이 있는데 스크래치라는 개발 툴에서 제공하지 않는 새로운 블록을 만들어서 저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계속 그 기능을 연속적으로 사용해야 될 때 우리가 그 기능이 구현되어 있는 블럭을 직접 만들어 놓는다면 필요할 때마다 그 블럭을 활용해서 연산을 수행하면 되겠죠. 자,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추가 블럭, 스크립트의 추가 블럭 탭을 선택해서 추가 블럭을 만들기를 실행을 할 겁니다. 대신 만드는 추가 블럭, 새로운 블럭의 이름을 저희가 설정해 줘야 됩니다. 즉, 새로운 블럭 창에 블럭 이름 입력란에 사칙 연산을 입력합니다. 왜? 사칙 연산이라는 이름에 새로운 블럭이 추가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블럭을 우리가 불러서 활용할 때 이 블럭 내에서 사용해야 되는 여러 가지 정보를 받는 매개 변수를 추가할 수 있는데, 매개 변수는 앞서 설명드렸듯이 정수 2개, 즉 연산이 수행돼야 될 정수 2개와 어떤 연산을 수행할지에 대한 연산 기호, 즉 3가지의 추가 정보 입력란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3가지의 정보를 받을 수 있는 블록을 만들도록 할 겁니다. 자, 추가 블럭이 만들어지면 저희가 추가 블럭 만들기 필드에서 추가 블럭이 만들어지면 이 블럭에서 수행돼야 될 기능들을 이제 코딩을 하기 시작할 건데, 앞서 보시는 것 같이 사칙 연산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블럭을 생성을 하였고, 이 블럭에서 이 블럭을 호출할 때 던져줘야 되는 정보가 정수 2개, 그리고 연산 기호로 사용된 문자 하나, 이렇게 해서 3가지를 블럭을 던져줘야 됩니다. 즉, 새롭게 만든 사칙 연산 블럭의 매개 변수가 3개가 생성된 걸 그림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죠.
나중에 실제 개발 툴을 통해서 차근차근 어떻게 만드는지 따라가면서 해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이 만들어진 블록을 호출하는 블록입니다. 호출할 때는 이 사칙연산이라는 새로운 블록에서는 매개 변수가 3개가 있기 때문에 사칙연산이라는 새로운 블록을 호출하면서 인자값을 3개를 던져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 수와 두 번째 수라는 이름의 변수를 던져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연산기호라는 문자열이 들어가 있는 변수를 던져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첫 번째 수는 당연히 넘버 1에 매핑이 될 것이고 두 번째 수는 넘버 2에 매핑이 될 것입니다. 또 연산기호는 스트링이라는 이름의 매개 변수에 매핑이 되겠죠. 자, 보십시오. 프로그램을 처음 시작했을 때, 시작 버튼을 클릭했을 때, 첫 번째 수를 입력하세요라고 묻고 기다리기.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있으시다시피, 묻고 기다리기 블록은 외부에서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는, 이렇게 외부에서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는 텍스트 박스를 띄우는 유일한 블록이죠. 명령 블록이죠. 그래서 첫 번째 수를 입력하세요라고 묻고 대답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 텍스트 박스에 저희가 숫자든 문자든 입력을 하게 되면 대답이라는 블록을 통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가 입력한 데이터가 대답이라는 블록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고 그 블록을 첫 번째 수라는 이름의 변수에 대입을 하고 있죠. 두 번째 수도 마찬가지고 연산기호도 마찬가지로 변수에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즉 변수 3개를 생성해서 각 변수의 첫 번째 수, 두 번째 수, 연산기호를 순차적으로 입력을 받아서 변수에 저장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저희가 첫 번째 수, 두 번째 수, 연산기호까지 모든 사칙 연산에 필요한 정보들이 저장되어 있고 변수에 앞서 만들었던 사칙 연산이라는 새로운 블록을 호출함과 동시에 그 변수에 들어있는 값들을 인자값으로 새로운 블록에 던져주게 됩니다. 그러면 넘버 1에는 첫 번째 수라는 이름의 변수에 들어가 있던 값이 매핑이 됐을 것이고 넘버 2에는 두 번째 수라는 이름의 변수에 들어가 있는 값이 매핑돼서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string 1이라는 이름의 매개 변수에는 연산기호라는 이름의 변수에 들어있는 값이 매핑이 되게 되겠죠. 따라서 만약 연산기호 값이 플러스라면 넘버 1과 넘버 2에 더한 값을 저희가 출력하면 될 것이고 연산기호에 들어있는 값이 마이너스라면 넘버 1과 넘버 2 뺀 값이 출력되면 될 것입니다. 곱하기라면 곱한 값이 출력되면 되고 나누기라면 나누기 한 값들이 출력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사칙 연산 계산기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실질적으로 스크래치 2.0 개발 툴을 실행을 해서 저와 같이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래치 2.0 개발 툴을 실행을 시켰습니다. 개발 툴을 실행을 시키면 보시는 화면같이 개발 툴이 화면에 보이게 되죠. 여러분들이 익숙한 개발 툴 화면입니다. 먼저 추가 블록, 즉 기존의 개발 툴에서 제공해주는 여러가지 명령 이벤트들, 명령 블록들 또는 이벤트 블록, 판단 블록들을 제외하고 기존에 제공하는 블록들 외에 우리가 사용자가 추가적으로 새로운 블록을 생성해서 사용하는 블록을 저희가 추가 블록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추가 블록을 만들기 위해서는 추가 블록
스피드에서 블록 만들기 버튼에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블록을 만들어라는 창이 뜨죠. 여기서 저희가 어떤 이름으로 새로운 블록을 만들기로 했었죠? 사칙연산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블록을 만들기로 했었고, 이 블록에서 정보를 입력받기 위한 공간, 즉 매개 변수가 3개짜리 블록으로 만들기로 했었죠. 그래서 숫자 하나, 숫자 두 개, 숫자 두 개를 입력받기 위한 매개 변수와 연산기호, 즉 문자가 되겠죠. 문자를 입력받기 위한 블록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개의 매개 변수를 가지는 사칙연산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블록이 생성됐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저희가 이 새로운 블록 안에서 어떤 기능을 수행할 건지 코딩을 하게 될 겁니다. 우선 그 기능을 구현하기 전에 먼저 사칙연산이라는 새로운 블록을 호출할 때, 사칙연산이라는 만들어진 새로운 블록을 호출할 때 던져줘야 될 정보들을 먼저 받아와야 되겠죠. 그래서 시작 버튼을 클릭했을 때, 대답 감지 피드에 기다리기 블록 보이죠? 기다리기 블록을 외부에서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도록 텍스트 박스를 띄우는 명령어 블록입니다. 제가 첫 번째 정수를 입력하세요 라고 물을 것이고, 우리가 첫 번째 정수를 입력하면 이 대답이라는 블록을 통해서 우리가 입력한 정보가 들어오게 되고, 그 정보를 변수에 저장해야 됩니다. 따라서 변수도 저희가 만들어야 되겠죠. 변수는 첫 번째 수라는 이름으로 변수를 하나 만들고, 또 두 번째 수라는 이름으로 변수를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산기호라는 이름으로 총 변수를 3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즉, 첫 번째 수라는 이름의 변수에 우리가 대답으로 정하기 블록이 대입하는 명령어 블록이었죠. 즉, 첫 번째 수라는 이름의 변수에 대답을 저장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정수를 입력받아서 두 번째 수라는 이름의 변수에 저장을 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연산기호를 입력하세요 하고, 연산기호는 상세하게 좀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4종류 중에 하나를 입력하세요 하고 묻고, 연산기호의 대답을 정하기 블록을 활용하면 연산기호라는 이름의 변수에 내가 입력한 연산기호가 저장되게 되겠죠. 이 이후에 우리가 사칙연산이라는 새로운 블록에 던져줄 정보를 다 받아왔기 때문에 그 이후에 사칙연산, 저희가 새롭게 만든 블록을 호출하고 첫 번째 수, 두 번째 수, 연산기호를 차례대로 던져주게 됩니다. 그러면 사칙연산이라는 새로운 블록이 호출되면 이 안으로 점프를 하게 되겠죠, 여러분. 그러면 똑같이 제어, 만약에 같다면, 스트링이 플러스라면, 또는 스트링이 마이너스라면, 곱하기라면, 나누기라면, 이렇게 연산 기호의 종류에 따라서 다른 연산을 수행해야 되겠죠. 말하기 블록을 이용해서 말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우리는
보통 더하기라면 넘버 1 더하기 넘버 2는 넘버 1 더하기 넘버 2 형태로 저희가 출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블럭, 문자열을 만들기 위해서는 결합하기 블럭을 이용하게 됩니다. 여기 연산 피드에 결합하기 블럭이 보이죠? 결합하기 블럭을 여러 개 들고 와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만큼 결합을 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결합을 시키고 하나 더 필요하겠네요. 그래서 결합을 시키면 넘버 1 더하기 넘버 2는 더하기 블록을 들고 와서 넘버 1 더하기 넘버 2입니다를 말해주면 될 겁니다. 결합을 해버리면 되겠죠. 그러면 동일하게 넘버 1 더하기 넘버 2는 넘버 1하고 넘버 2가 대진 결과값이 예쁘게 출력이 될 겁니다. 빼기 연산, 곱하기 연산, 그 다음에 나누기 연산도 동일하게 수행하면 될 겁니다. 그렇죠? 복사를 해서 가져와도 되지만 먼저 사용함에 익숙함을 위해서 한 번 더 연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태의 말하기 블럭부터 빼기 연산은 똑같죠? 넘버 1 빼기 넘버 2는 넘버 1 빼기 넘버 2 결과값을 말해주면 될 겁니다. 그럼 연산에 또 결합하기 블럭을 여기에 띄고 와서 우리가 원하는 공간만큼 결합을 시키면 됩니다. 원하는 공간이 생성될 때만까지 넘버 1 빼기 넘버 2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 정도만 있으면 되겠네요. 같이 넘버 1 빼기 넘버 2는 틀렸고 빼기 연산 블럭을 들고 와서 넘버 1 빼기 넘버 2가 될 겁니다. 그렇죠? 말하기 블럭에 결합을 시켜주면 될 겁니다. 나머지도 동일하게 또 연산만 곱하기 연산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어? 어? 되돌리 제가 삭제를 해버렸네요. 결합을 하기 과 기입하면 될 것입니다. 자, 코드의 흐름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먼저 시작 버튼인 초록색 깃발이 클릭됐을 때 먼저 첫 번째 정수를 입력하세요 묻고 기다리기 블럭을 이용해서 외부에서 데이터를 입력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죠. 네, 저희가 입력한 데이터를 첫 번째 수라는 이름의 변수에 저장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다시 두 번째 정수를 입력받기 위해서 묻고 기다리기 블럭을 사용합니다. 그 이후에 입력한 정수를 두 번째 수라는 이름의 변수에 저장을 하게 되고 자, 세 번째 연산 기호를 입력하게 되죠. 연산 기호를 입력을 받아서 연산 기호라는 이름의 블럭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 위에 모든 정보를 저장을 했기 때문에 사칙 연산이라는 저희가 만든 새로운 블럭을 호출하면서 첫 번째 수, 두 번째 수, 연산 기호라는 이름의 연산 기호의 변수의 값을 던져주게 됩니다. 이렇게 되죠. 그 위에 이 블럭이 호출되면
이렇게 만든 블록 안으로 코드의 흐름이 점프가 될 것이고, 코드의 흐름은 새로운 블록 안에서의 코드의 흐름은 이렇게 될 겁니다. 저희가 던졌던 첫 번째 수라는 변수, 첫 번째 수라는 이름의 변수에 들어있는 값은 넘버1이라는 매개 변수로 매핑이 될 것이고, 넘버1이라는 이름의 매개 변수에 매핑이 될 것이고요. 두 번째 수라는 이름의 변수에 들어있는 값은 넘버2라는 이름의 매개 변수에 매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연산 기호라는 이름에 들어있는 정보는 스트링 1이라는 이름의 매개 변수에 매핑이 되게 되겠죠. 순차적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조건문을 이용해서 어떤 조건을 검사를 하고 있는데, 어떤 조건을 검사를 하고 있냐, 즉 연산 기호가 들어가 있는 스트링 1이라는 이름의 매개 변수에 들어가 있는 값에 의해서 조건이 구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효율적으로 조건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부분이. 그래서 스트링 1, 즉 스트링 1이라는 이름의 매개 변수에 들어가 있는 값이 더하기라면, 그렇죠, 더하기 문자가 들어가 있다면 넘버1과 넘버2를 더한 결과값에 출력하도록 되어 있고요. 스트링 1이라는 이름의 매개 변수에 들어있는 값이 빼기라는 문자라면, 즉 넘버1과 넘버2에 마이너스한 값에 출력하도록 저희가 구현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스트링 1이라는 이름의 매개 변수에 들어있는 값이 별표, 곱하기를 뜻하죠. 곱하기 모양의 문자라면 넘버1과 넘버2에 곱한 값을 출력하도록 구성이 되었고요. 마지막으로 스트링 1이라는 이름의 매개 변수에 들어가 있는 값이, 즉 나누기를 뜻하는 슬러시 문자라면 넘버1과 넘버2에 나눈 값을 출력하도록 코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실행하면 시작 버튼을 클릭하면 되겠죠. 화면을 키운 다음에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버튼을 클릭했더니 첫 번째 정수를 입력하세요라고 떴습니다. 첫 번째 정수를 10을 입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입력했던 10이 첫 번째 수라는 이름의 변수에 저장이 되었고, 그 뒤, 바로 뒤 루틴이 두 번째 정수를 기다리고 있죠. 그러니까 20을 입력하겠습니다. 20을 입력했더니 두 번째 수라는 이름의 변수에는 20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연산 기호를 입력받게 되죠. 연산 기호는 더하기 입력해 보겠습니다. 더하기를 입력하는 순간 연산 기호라는 이름의 변수에 더하기를 뜻하는 문자가 저장될 것이고, 바로 우리가 만들었던 새로운 블럭을 호출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새로운 블럭 안에서 저희가 구현했던 연산 기호에 따른 결과값을 출력하게 될 것입니다. 제대로 출력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출력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다시 코드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정확하게 10 더하기 20은 30이라고 정확한 계산 결과가 출력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시죠? 한 번 더 실행을 다른 결과값으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다시 첫 번째 정수는 20, 두 번째 정수는 30, 연산 기호는 곱하기를 한번 넣어볼까요? 곱하기를 넣어볼까요? 여기 잘못 출력됐죠, 여러분. 20 곱하기 30은 600이 나와야 되는데 20 빼기 30은 600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잘못 출력됐다면 그 곱하기 루틴을 보면 됩니다. 정확히 결합하기에 곱하기 문자가 안 들어가 있죠. 나누기도 정확하게 안 들어가 있네요, 여러분. 이렇게
실행을 하면서 오류를 발견할 수 있고, 이런 오류를 발견하면 즉각적으로 수정을 해서 다시 테스트를 해보면 될 것입니다. 이거 디버깅 작업이라고도 하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추가 블록을 활용한 합칭 연산 계산기를 만들어 보았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자 마지막으로 복습을 위해서 퀴즈 제가 두 문제를 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기존에는 없지만 우리가 필요한 블록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는 블록으로 사용자 정의 블록이라고 부르는 것이 뭐였죠? 저희가 사칙 연산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었었죠. 그리고 본 강의에서 개발한 기능 외에 어떤 규칙을 더 추가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사칙 연산뿐만 아니라 더 다양한 연산을 수행할 수 있는 계산기로 업그레이드해서 만들어 볼 수 있겠죠. 꼭 한번 여러분들이 추가적인 기능을 업데이트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기 바랍니다. 자, 그럼 2차시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